반갑습니다. 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오늘은 많은 국민들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동 청소년 전문가라고 저는 감히 칭합니다. 또 사회적 동의가 충분히 가능한 분이신데요. 탁틴네일의 이현숙 상임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탁틴네일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탁틴네일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틴네일은 이게 탁 트인, 이게 확 열리고 이렇게 청명해지고 밝은 어떤 그런 흐름이 있죠. 탁 트인의 준말이다,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1995년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창립을 하셨고 탁틴네일은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 아동 성착취 반대 단체인 앳팟 한국 지부이기도 합니다. 코피노 문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슈화했고 N번방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이른바 이제 잠입수사 등 아동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죠. 아동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정부라든가 시민사회에 환기시켰고 많은 공무원 형성되도록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탁틴네일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동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변화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이 대체적으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정말 뭐 깜짝 놀라셨을 테고 천인 공로한다는 것 모든 사람이 분개한다, 안타까워하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의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이현숙 대표께 전문가시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3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약 10년 동안 우리 탁틴네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속에서 이른바 잠입수사, 그죠? 이 문제도 제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수용이 안 됐어, 그죠? 네,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된 거예요. 네. 또 법조계에 또 반대도 많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입수사라고 하는 게 그 표현에 담긴 의미가 뭔지. 네. 또 그동안 반대를 위해서 싸워왔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과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입수사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미성년자로 가장을 해서 인터넷에 잠복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만약에 경찰이 나는 미성년자인데 나랑 어떤 그 성매매를 하든지 이런 제안을 할 경우 이거는 이제 범위 유발형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마약이나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나는 이제 마약을 갖고 있어. 이렇게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마약 가지고 있어 나한테 팔래 이렇게 접근하면 그 사람을 검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경찰이 나는 미성년자로만 뭐 16세 여성 뭐 이렇게 접속만 해 있는데 누군가가 성적인 제안을 하거나 만남을 요청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 사람을 검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들을 만드는 게 바로 잠입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치면 마약 수사 같은데 그죠? 그게 이제 허용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실효적으로 성과를 내기도 했어,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아동 청소년 특히 이제 그 성매매 이런 것도 이제 불법이지만 아동 청소년 이 문제는 훨씬 더 중대한 어려움이다,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잠입 수사가 이제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잠입 수사 등 이게 이제 법제화되고 물론 이제 국회도 통과되고 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한 과제다.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 주시죠. 그러니까 잠입 수사가 되려면 우선은 이제 돼야 되는 게 그 그루밍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도 같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경찰이 미성년자로 가장을 할 때 실제 피해 아동의 신분을 가지고 잠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아동으로 잠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실제 아동의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그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다라든지 어떤 위험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피해가 그렇죠.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상의 그 신분을 가지고 수집한 증거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것이 그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수사 기법, 지침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도 필요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경찰이 이렇게 채팅을 하거나 이제 그런 그 성착취 범죄자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경찰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고 아동이라고 믿으면서 어떤 자신의 본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하려면 그 경찰들이 그런 수사 기술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쓰는 언어나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훈련된 경찰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경찰들을 훈련시키고 이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이런 수사가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건 어떤 기구에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논의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잠입 수사도 그 성과를 내야 하고 그렇죠. 또 아동 청소년들에게 선의의 또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네. 그걸 잘 이렇게 담보하면서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중대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독일이나 일본 이쪽은 네. 잠입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 거기서 획득한 증거는 증거 자체로서는 네네. 무효하지 않는다. 네네. 그죠? 그래서 그게 잘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다고 네. 하는데 이제 아동 성착취 범죄 행위 자체가 네.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그죠? 그것이 그런 문제. 어떤 네. 절차였든 시간에 네. 이미 그 어떤 범죄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네, 네.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법익이나 어떤 권리가 충돌할 때 예.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아동 권리 협약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는 것처럼 항상 이런 것들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이 아동에게 가장 최상의 이익인가 이걸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그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들이나 이런 장치들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잠입수사의 장점은 또 실제로 그 성착취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네. 지금은 저희가 가상으로 그 채팅 앱이나 이런 데 접속을 하게 되면 여학생이란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이 여학생인 줄 알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여학생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경찰일 수도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될 것이고 네. 그만큼 아이들의 범죄 피해 노출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학대가 발생한 이후에 개입하는 건 굉장히 늦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이 그 잠입수사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이게 이제 텔레그램 N번방 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네. 사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법제화되는 것에 대해서 법조계도 소극적이었고 네. 우리 사회도 사실은 좀 무관심하거나 네. 조명이 적었어요, 그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가슴 아픈 통탄할 일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네. 환기가 되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탁틴네일과 또 우리 네일신문은 이게 그 존립 가치다,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기묘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이현숙 대표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으로 공론을 하고 계신데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쁜 짓 이른바 악행도 네. 계속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범죄가 교묘해지고 교묘해지는 네. 신종 범죄 같은 게 네, 계속 네. 생겨요. 특히 네. 이쪽 N번방 이것도 사실은 그런 네, 맞아요.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은 뭐 생업도 바쁘고 네.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데도 조금 여력이 없었던 것도 네.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담 기구나 네. 제도나 이런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냐? 네, 네. 이게 이제 많이 제기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네. 그 전담 수사 기관을 한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상설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을 네. 하고요. 거기에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스킬을 가진 사람들도 참여를 이른바 할 이제 수 전문가들도 그렇죠. 같이. 예, 예.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접근이라든지 또 어떤 부분들은 이거를 사람의 손으로 직접 모니터링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제 AI나 이런 기술들을 그렇죠. 활용해서 있으니까. 하고 예, 최종 선택이나 결정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결정을 한다라든지 예, 예. 아니면은 삭제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기술적으로 예. 삭제가 더 가능하도록 한다라든지 예. 아니면 청소년에 관련된 보호 조치도 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전문성이 담보되는 그리고 그걸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전담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동에 대한 감수성이나 성인지 그렇죠. 감수성이 높은 분들로 그리고 훈련된 분들로 그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의 경우 네. 그 선진적인 외국에서는 네. 실제 이런 기구나 네, 뭐 네. 이게 좀 그 작동이 되고 있나요? 아, 그럼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예. 영국에서 운영되는 영국에. CEOP인데, 예, 예. 예, 거기는 C 뭐요? 그것도 한번. CEOP라는 이제 CEOP. 예, 그 기구가 있어요. 이제 예. 그 기구에서는 이제 경찰들이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일단 얘기했던 경찰이 있고. 네, 그런 예. 잠입 수사를 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 하면서 뭐 손에 점이 있거나 아니면 배경이 어떤지 해서 사진 가지고 계속 찾으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뭐 채팅을 하거나 하면서 네.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를 얻기도 한다라든지 음. 혹은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스위티라고 해서 가상의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 가상의 이미지로 채팅을 하면서 그래서 그 가해자들의 신상들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인터폴에 넘긴 사례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간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그 잠입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예. 영국에 있는 CEOP는 오래전부터 아예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경찰들도 훈련시키고 네, 또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그 채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동인 걸 계속 확인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너 네, 진짜 네, 아동인지. 그렇겠죠. 예, 그럴 예. 때는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성인들이 기증한 어렸을 때 사진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사진들을 경찰이 필요할 때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루머들한테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을 검거하는데 활용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기구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전담 기구이기도 하지만 네, 네. 높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실제 그 목적에 부합한 성과를 내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나쁜 범죄들을 네. 발본색원할 수 있는 네, 그죠? 네. 이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네. 예. 우리나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당국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엠번방 사건이 터진 뒤에 이제 네. 모든 자식 가진 부모들은 아동 청소년 있는 부모들은 충격도 받고 되게 이제 마음이 무거운데 피해자도 문제지만 가해자 연령이 네.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되게 그렇고 사실은 현재 밝혀진 적발된 것보다 더 많이 그 잠복돼 있다라고 하는 네. 그죠? 우려들이 높은데 어쨌든 이제 소년법 폐지 개정 운동도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대 가해자의 경우에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 않나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네. 사실 처벌이 그러니까 강하게 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지만 그 처벌도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범죄일 경우에는 그 죄는 굉장히 나쁘지만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아이들이 그 처벌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네.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네.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 처벌도 이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처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강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다른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맞는 그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촉법소년 그러니까 그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조금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하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일단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그 가해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얘기하면은 또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가해자의 인생만 중요하냐? 그럼 피해자들은 이렇게 네, 얘기할 네.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이 가해 청소년들을 평생 감옥에 가둘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 학생들이 사회로 복귀할 것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라면은 그게 교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또 와서 자신의 습관대로 그런 그 폭력적인 행동을 또 할 것이고 네. 계속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가해자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거는 그 가해자의 인생에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미성년 범죄에 대해서는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네. 항상 같이 고민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현숙 상임 대표께서는 탁틴네일에서 네.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아동 청소년 문제 특히 이제 이 성범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무슨 개인적인 계기나 아니면 활동을 하시면서 참 안타까운 어떤 경우를 접했던 그 경험이 있으시면 잠깐 뭐 소개를 똑같이 이제 뭐 네. 기성세대 또 부모의 어떤 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네. 우선 저희 탁틴네일이 설립할 때 당시에 네. 사회에서 운동하던 여성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거든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기존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도 생기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엄마가 됐지만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모인 네, 단체가 네, 네, 탁틴네일이었는데 처음부터 청소년 운동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네. 소비자 문제라든지 소비자. 뭐 옛날에 그 성평등이라든지 무슨 고름우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소송도 하고 예, 그 네. 단체가 여기입니다. 예. 네. 또 우리 구성애 아우성 씨가 하는 운동도, 네. 아우성 성교육도 워낙에 여기서 출발이 네, 네. 됐죠. 같이 예, 했습니다. 예. 되게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고 네. 또 사회적으로도 보람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기여를 많이 하는 그죠? 네, 그런 네.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 느끼게 되었냐면, 그러니까 여성 운동이나 농민 운동이나 노동 운동이나 이런 거는 당사자들이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아동들은 당사자들이 운동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여러 가지 권력 관계에서 가장 취약한 네, 네, 대상이 네. 다 아동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지위가 엄마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동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아동 권리와 관련된 옹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쪽이 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그 성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성과 관련된 사건들도 많은데 정작 네.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지원도 안 하면서 낙인만 찍는 것이 우리 네.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성적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환경을 만들 것인지 그러면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중심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뭐 앞으로도 네. 또 뭐 힘든 과정이 있으시겠지만 네. 그동안 이렇게 잘 헤쳐나오신 것처럼 계속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을 계속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1부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